다음으로 수대 부병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문제는 진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군적을 없애고 군인들을 주현에 속하게 합니다. 주현에 속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현에 있는 일반 백성들의 호적에 편입시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농민처럼 생산에 종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병농일치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서위 북주 부병제와 수당 부병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서위 북주 부병제는 일반 백성들과 분리가 돼서 군적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에 종사하는 거죠. 물론 군사훈련에 종사하면서 일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군사훈련만 해서 전쟁에 대비하거나 혹은 지방의 여러 지역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수대 부병제부터 이들이 평상시에는 농민처럼 생산에 종사하다가 농한기에 훈련을 받게 되고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참전하거나 혹은 번상이라고 해서 수도에 가서 수도를 지키는 일, 방각이라고 해서 변경을 지키는 일, 이런 일에 종사하도록 하게 되는 병농분리에서 병농일치로 바뀌게 되는 게 서위북주의 부병제와 수당부병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부병제는 가장 큰 군사 단위가 위이고 위 밑에는 부가 있었습니다. 전체 12위, 좌우 이귀, 좌우 효기위, 좌우 무위, 좌우 후위, 좌우 어위, 좌우 군위가 있었고 12위에 장군을 두고 부에는 낭장과 부낭장을 두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행군원수가 총사령관이 되고 행군총관이 각 독립부대의 사령관이 되어서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이 끝나면 병권을 조정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군사들은 윤번으로 수도를 경비하고 유사시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전쟁 후 군대는 해산되고 병권은 조정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정 입장에서는 몇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부대의 지휘권을 평상시에도 주는 게 아니라 전쟁 등 비상시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장군들이 군사를 장악한 다음에 딴맘, 즉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 군사들이 평소에는 생산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줄 봉급을 안 줘도 되죠.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제도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전쟁 시에 군사들을 소집한다. 이게 조선시대 전기에 있었던 군사조직입니다. 조선시대 제도는 당나라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베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부병제에 해당하는 제도가 조선시대에 도입이 됐는데 임진왜란 때 왜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는데 대부분 오지 않아서 모의군사들이 적어서 결국은 신립장군이 패하게 됐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